반갑습니다. 무슨 일이든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고 창립해서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오직 교단 발전을 위해 창립과 개척의 길을 흔쾌히 선택한 분입니다. 교단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고 원창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서울 개봉교당 연산 김원도 종사 초대했습니다. 연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네. 네. 연사님을 뵈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열정이 넘치는 청년 같은 그런 느낌 들고요. 또 우리 교단의 개척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사님은 또 특별한 명함을 갖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어떤 명함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명함인데요. 전에는 제가 삼천리 자전거 다녔거든요. 네. 그 삼천리 자전거 직화무 명함에다가 주위에 빈 곳을 이 법문을 새겼어요. 네. 그래서 이걸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명함을 교환할 때는 드렸던 그런 법문이거든요. 네. 법문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은 대산종사님께서 내리신 법문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일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문을 받들어 삼동원에 갔는데 마침 저를 위해서 하신 법문처럼 이런 법문을 내리셔서 제가 지금도 귀히 받들고 저는 일종의 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회에서 얘기하는. 네. 그래서 늘 이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경계를 만날 때는 네. 이 법문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예. 귀중한 법문이십니다. 예. 네. 법문에 네, 침착해서 침착해서 자기를 이겨라. 이겨라. 생각해서 길로 나가라. 근면에서 복원하라. 자기 몸 모시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라. 네. 이런 법문이시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스스로 내가 나를 이긴다는 일 쉽지 않은데요. 이 법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대산종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경계에서도 꿋꿋하게 그렇습니다. 개척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 원불교 인연을 맺고 함께 하셨는데 먼저 남부럽지 않은 유년기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저희 그 집안의 3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고향이 전북 진안인데 그렇게 뭐 부유한 그런 가정은 아니고 근동에서는 그래도 저희 집이 제일 잘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뭐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귀한 아들로 태어나니까 주위에서 모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모두 네. 합쳐져서 네. 부유하게 잘 지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위로 누나가 5인데 누나가 5이세요? 막내로 아들을 보려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안 되시잖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저를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집안에서도 큰 경사가 난 거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대를 이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상당히 예. 귀엽게 컸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족과 이웃의 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원불교와는 어떻게 또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제가 참 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출연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원불교와 인연이 깊은 인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네, 또 조부모님의 영향이 동기가나 컸죠. 법우나 예. 선후진간에. 그런데 저는 그런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서 전주 남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네. 우연히 그때는 원불교 전주 교당이 아니고 전주 지부라는 명칭을 썼을 때입니다. 거기를 밤에 초저녁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근방이
아주 그 열악합니다. 그 이제 예. 집들도 그렇고 골목도 좁고. 그러지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건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문에 쓰여진 원불교 전주 지부라는 것도 볼 사이도 없고 네.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보고 이거 뭐 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이렇게 들어갔죠. 예.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안 일인데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서 교리 강습을 하셨던가 봐요. 네. 그때는 교리 강습을 예, 예, 교리 강습을 그렇죠. 지금처럼 뭐 며칠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 열흘씩 할 때입니다. 열흘씩 예, 예. 오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서울 말씨에다가 아주 말씀을 그 구수하게 잘하시잖아요. 유창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그 말씀 제목이 인지비덕이라 참는 것이 큰 덕이 된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밖에서 이제 어린 학생이고 그러니까 예. 뒤에 섰었죠. 이미 다 시작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주교당에 아주 1등 주무님이시라고는 해타원 유해일님이 계셔요. 네. 그분이 제일 뒤에 앉아 계시다가 학생이 이리 와서 앉으라고. 당신 자리를 비켜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 앉으려고 그러니까 잠깐 섰다 갈 거니까 자꾸 그 어른이 그냥 소매를 잡아다니면서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유에 못 이겨서 앉았죠. 앉았으니까 이제 또 갈 수도 없네요. 네. 다 끝날 때까지 예. 거기서 이제 강의 들었어요. 다 이제 예. 법문을 받들고 그 나오니까 제가 이제 미안해서 바로 이제 먼저 나가려고 나가니까 학생이 이리 오라고 내일도 또 오니까 내일도 또 오라고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해타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원불교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때 뭐 아무런 인연이 없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때 그거는 그 자리 양보가 제 인생을 원불교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당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해타원 유해일 교도님은 현 전북 교구장님의 예. 어머니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예. 그때 당시에 산파였었는데요. 아.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네. 택이죠. 네. 그 산파였었는데 전주 교당이 아주 1등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북 교구장님 율타원 김혜봉 교무님 어머님이신데 네. 아주 대단한 분으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분과의 인연은 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당을 다니는 내내 특별한 인연으로 또 함께 하게 되죠. 네, 특별한 인연, 더 특별한 것은 예. 그 우연히 이제 그 어른이 저를 중심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커서. 예. 그런데 이제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무님들이 제가 예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무님들이 교도들 자녀들 중에서 중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연이 다하지 못해가지고 성사는 안 됐죠. 그런데 유해일님 바로 한 담 사이 밑에 집에 저희 지금은 처갓집인데 예. 우아래 집에 살으셨어요. 근데 저희 처를 잘 알지요. 이제 우아래 집에 사니까. 그래서 아마 율타원님보다는 몇 살 더 먹었을 겁니다. 제 집사람이. 예. 그래 이제 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집사람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사가 돼서 네. 지금 제 내자가 결국 율타원님의 중매에 의해서 제가 이게 일생을 같이 살게 된 그런 소중한 네. 제가 참 은혜를 갚기로 하면 참 말일같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네. 그걸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예. 실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러니까 16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정말 특별한 그 교당에 직접 발을 디디고 더불어서 인연을 만나고 교당 생활 시작하셨는데 당시 그 교당 또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 이제 향타원 향산 안희정 종사님. 종사님이 예. 교무님으로 계시고 그때 유기현 박사님이
고향은 서산이시거든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다니셨어요. 대학원을.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땅히 거소가 없으니 이제 전주 지부에 와서 기거를 하시면서 그 대신 이제 거기 기거원 그 공으로 학생회를 담당해서 이제 예. 관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해일님이 이제 저를 그 병덕교무 교수님한테 소개를 해주시더구만요. 예. 학생회로 들어가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니는 줄 알고 그냥 다녔죠. 그런데 일반 법회는 제가 안 받고요. 학생회 야간 법회만 나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는 이제 제가 그때 저희 집이 어렸을 때는 참 근동에서 제일 잘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대학을 제가 안 가고 사회 취직을 해야겠다. 예. 그때 당시는 은행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은행, 세무서 이런 취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3학년 때는 또 교당을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제가 대학을 간 그런 공백 기간이 좀 있었어요.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누가 저보고 입교를 하라고를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입교가 6년이나 늦어가지고 아. 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누구든지 나오든 안 나오든 입교부터 시키는 그런 제우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당을 접하고 다녔는데 입교는 대학생이 돼서야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대학에 지나간 후에도 뭐 꾸준히 또 이렇게 교당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창립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원기 40년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교당 몇 개 없었고요. 전주에는 뭐 당연히 하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를 전주 시민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전생의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가 좋아 살아기보다도 그냥 원불교가 좋아요. 좋고 네.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참 고마우시고 좋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소개할 때 제가 뭐 창립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일만 앞장서 좀 해드린 것 뿐이지 제가 노력으로 해서 제 능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오늘 또 말씀드리다 보면 듣는 분에 의해서는 이게 또 공으로 돌리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북대학교 다니면서 당시 전원회를 창립하셨는데 그 전공은 어떤 거였던 거예요? 저는 상과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그 전북대학을 들어가니까 전북대학교 종교 서클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예. 세 단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서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약간의 그 비용을 여기 부담해 주는데 그런 걸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원불교가 없어요. 1학년으로 들어갔지만 제가 2년을 쉬었다 갔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 3학년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를 여기다 창립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종교단체를 신고를 하려면 두 분의 교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분은 아주 우리 교단적으로 유명하신 송산 박동현 법사님께서 물리대학교 교수로 계셨으니까 그분은 걱정이 없었고 네. 한 분이 없어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강호 교수라고 그때 신흥종교 연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예요. 예. 그분이 신흥종교를 연구하다 원불교 연구하신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종교가 신선하고 좋으니까 원불교 좋게 한 그 강의도 하실 때도 원불교 얘기를 하시는 터라 제가 그 지도교수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등록을 하고 제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대학교에서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를 창립하기는 최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다고요. 네, 그 원광대학교 교학대학이 있는데도 거기에 학생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원불교 대학교 학생으로서는 전북대학교 학생이 예. 최초로 한 거죠. 예. 엊그제 지금 저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 40주년 기념 행사가 올해 있었죠. 그건 연합회고 단과대학 단일 대학에서 학생회를 처음으로 조직한 것은 이제 전북대학교가 처음인데 예. 조직을 하고서 제가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열이 그렇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 그 대학교가 5개 단과대학이었어요. 5개 단과대학인데 그 단과대학을 전부 합쳐서 예. 학생을 다 합쳐서 강당으로 매월 월요일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두 강좌를 종교 서클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별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본부대학교 교학처장 박주홍 박사라고 그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장로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줘요. 그 이제 횟수 부분에서 배분이 우리가 적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박주홍 교무처장한테 가서 땡깡을 놓다시피 하고 졸랐더만 두 번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과대학 학생들이 정식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그건 수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교양 과목으로 예. 개설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부타원 종사님을 제가 그 교리 강습 2년으로 모셨고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강의 대학교 그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산 총장님을 예. 모셨죠. 모셨는데 그 부타원 종사님은 그 청중의 분위기를 탁 잡는 그런 압도하는, 법력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쯤이야 뭐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잘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불교 학생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았죠. 받는데 그 개교기념일 행사를 대학에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데 네. 종교 서클에서 이제 뭘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늦게 입회를 했지만은 우리 지금 대회에 나가서 전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교 강연회를 하자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예산 다 받아가지고 전주 성신여고 강당에서 빌려서 이제 3개 종교에다가 우리 4개 종교가 네. 수장들이 오시는데 그때 강연을 역시 제가 유병덕 교수님을 모시고 예. 그 유병덕 교수님 강사를 제가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 강당에 원불교가 좀 많이 오셔야 할 텐데 그때만 해도 그 교도님들이 얼마 안 되시고 또 수준이 막 그렇게 열이 찬 것은 모습을 못 볼 것 같아서 총부에다 연락을 했죠. 그래서 총부 교무님들을 네. 버스로 막 대거 진비해가지고 예.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냥 한 중앙을 네. 저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미리 그냥 꽉 채웠어요. 앉아버렸어요. 예. 앉아버렸더니 다른 분들은 와서 빈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아주 그때 그 원불교를 알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열정이 넘치셨네요. 총부의 교무님들까지 동원을 해서 네. 특히 그 이웃 종교, 새 종교와 함께 나란히 그런 강연회를 열고 또 교양 과목 개설을 한다는 것은 종교 협력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원불교. 아마 그것도 원불교 교단사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종교 심포지엄을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제 생각에 최초가 처음이 아닐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도 이렇게 전원의 후배들 보고 그러면 남다른 감회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원의 회원들이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초대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재작년에 송광사에서 전혀 회원들 만났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매년 한데 어느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동생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아들 같아요. 다들보다 그렇죠. 후배들이. 예. 근데 나가서 또 전원회 출신들이 교무님들이 많으신데 상당히 그 활동을 잘하십니다. 네. 잘하시고 나름대로의 다 성공적인 그런 교육자 생활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원의 활동을 비롯해서 대학생 시절에도 또 특별한 활동을 하셨고 우리 연사님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있는 법문 또 소개하고 싶은 내용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까 이 명함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대산종사님 이 법문이 지금도 저는 소록소록 새롭고 또 귀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있는데 우리 교리적인 면에서는 저는 그 일상수행요법 4조 이 4조가 특히 저희 경영 쪽이나 산업 쪽에 제가 종사를 쭉 해온 마당에 많은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 4조를 늘 생각하면서 늘 공부하는 그런 네. 법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과 분과 의와 의와 성으로서 성으로서 불신과 타협과 나바구를 제가 네. 아주 참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보감이 되는 그런 예, 법문이시죠. 예. 앞서 대산종사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이 대산종사님 비롯해서 교단의 스승님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는데 특히 대산종사님과는 어떤 또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뵙기는 그때 이제 배구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구대 때 처음 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어진 거는 제가 남대전 교당에서 직장생활 관계로 해서 남대전 교당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남대전 교당이 대전 교당에서 이렇게 분가를 할 때예요. 그래서 교도라고 해야 한 10여 명 이렇게 된 때인데 그때 초대 교무가 감타원 최도선 교무신데 그분이 이제 대신교당 부교무하다 오셨는데 제가 대전 교당을 나가고 있는데 발타원 종사님이 전주 교당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청년 시절에 발타원님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 어른이 전화가 왔어요. 이 남대전 교당에 새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 네가 거기 가서 좀 도와드리라. 그래서 이제 대전 교당도 중요하지만 또 어른 말씀이고 있으니 거기 나갔죠. 나가 보니까 대전 교당에서 5분을 이렇게 떼 받아가지고 네. 나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선교 중남대학교 부총장도 하시고 총장도 일치를 하신 그 훌륭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른 받들고 일을 하는데 우리 그 감타원 최도순 교무님이 삼동원이 거기서 30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대산종사님한테 모시고 가려고 이게 뵙고 하려고 그런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대전 지점에 부장으로 있었지만은 차도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 좀 있고 그러면 늘 낮에라도 그 어른들 모시고 대산종사님한테 가서 뵙고 이제 모시고 그런 인연이 돼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1이 해타원님이라면 제2가 이 감타원 최도선 교무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대산종사님과 인연이 됐겠는가 예. 이런 그 절박함도 느껴봅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그 배구 대회가 좀 궁금합니다. 특별한 그런 배구 대회에 또 우승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 좀 말씀을 좀 재미있게 드리자면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주시에서 예. 공문이 왔어요. 전주 시민 상대로 한 그때 그 전북대학교 뒤에 보면 임간이라고 그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장 단체 배구 대회를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네. 그러니까 당시 연사님은 한 30대쯤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22살 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각 그러니까 대학 이게 좀 졸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그런데 대학 1학년 때고요. 예. 그런데 본타원님이 그때 부교무님으로 계셨어요. 학생회를 담당했는데 전주교당에서. 예. 이분이 그 공문을 보시고는 말도 안 되는 공문이거든요. 배구 팀도 없고 또 내보낼 만한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시고는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더만 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회장으로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전주교당 청년회장으로. 네가 청년회장이니까 복이나 해라 하는 정도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놈을 받들고는
부켓에다 넣었다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된 말로 믿져봤자 본전인데 우리가 이 길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이고 나가서 하여튼 이름만이라도 한번 내자 그러면 원불교 전주 교당 예, 지부 하고 이름이라도 한번 내자. 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간부들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재미로 나가자는 거예요. 재미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배구 팀이 9명이 일조가 될 때입니다. 9명이 일조가 될 때인데 그리고 팀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청년 숫자는 9명 되지만 그것도 뭐 공을 한 번씩 던져본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공 좀 다룬다고 한 사람 몇 사람 하고 보니까 4사람이 모자래요. 네. 5사람은 되는데 4사람은 모자래. 그래서 내가 총부로 갔습니다. 예. 가서 원광대학교 학생 중에서 우리 교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교도 중에서 배구 선수로 뛸 수 있는 사람 4사람만 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데 9명이 4명은 익산에 살고 5명은 전주 살잖아요. 모이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때 그 공문이 오기를 시합을 남겨놓고 3개월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라 원광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그때는 토요일 날도 공부할 때예요. 지금은 토요일 날 노는 집안.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나 일요일 날밖에는 못 오는데 일요일 날은 또 법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이게 만나서 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 연습하는데 누가 뭐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런 것인데 저 젊은 애들끼리 그저 그런가 보다 뭐 예, 이렇게 예. 아는 정도고 교도님들도 뭐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푼텀푼 모아가지고 이제 빵도 사 먹고 뭐 이제 그때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뭐 코치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하다못해서 그래도 밑에 운동복은 못 입어도 위에는 뭐 하나 입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타원님 보고 아니 운동복이나 하나 사줘야지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가는데 뭐 그냥 하지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남거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메리아스점이 들어 있어요. 네. 그 반팔 파진 메리아스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써서 이제 이렇게 원불교라고 표시해. 써서 뒤에 남바도 없고 앞에 이 원불교라고만 쓰고 해서 입고 이제 그야말로 속에 입는 그 런닝에다가 그렇죠. 예. 예, 삼각 파진 놈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이 30개 팀이 나왔거든요. 예. 코트를 2개를 가지고 토너먼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주에 직업 배구 팀이 전매청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매청이 있었거든요, 전주에. 네. 그다음에 전주 시청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호 사단 팀이 있어요. 이 네. 팀들은 군 돈 받고 하는 직업 선수들이거든요. 실업 선수들이거든요. 실업 팀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은 생각도 못한 거죠. 다른 팀들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한번 나가서 그날 첫 게임에서 지고 들어오더라도 원불교를 홍보를 하자. 그 마음에서 이제 출전을 했던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AB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팀하고는 그 사람들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한 조가 돼갖고 토너먼트로 올라가니까 우리하고는 결선 전에는 안 만나죠. 네. 이 심리 뽑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거두절미하고 결승까지 갔네요. 네. 갔는데 30개 팀에서 네,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이 우승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처음에 게임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도 안 했어요. 법회 끝난 날이 예. 지금 여기에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어린이회를 처음으로 우리 교단의 첫 어린이회를 전주지부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물론 주관은 교무님들이 하셨지만 그 이제 명목이 예. 그래서 그날 그 총회를 하는 날이요. 예. 발기 총회를. 그러니까 거기에 바쁘고 뭐다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합원들은 교도님들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이제 결승에 올라갔단다 하는 얘기가 법회 끝나고서 알려진 거예요, 소식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면 참 눈물 납니다만 그때 백봉시와 할머니라고 계셔요. 이분이 55주년 기념대회 때 교화 대상을 타신 할머니세요. 전주교당 네, 교도님이세요. 전주교당 예. 그 할머니신데 그분이 그걸 오셨어요. 아, 오셔가지고 응원을 하러. 응원하러 왔는데 3호 사단은 취재 악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대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 군 추석 위에 딱 서갖고는 막 불어대는 거예요. 떠들고. 그리고 응원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게 디귿자로 싸고는 막 응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얻을 것도 없고 저도 좋으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최종 저러고. 결승에서 그 35사단 군 장병들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이길 생각을 해야 무슨 그 방법도 취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2대0으로 지면 질 때거든요. 2세트거든요. 근데 이 1대1이 됐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 사무소장 출신들이 그 대회 주최 측 보고 작전 타임을 요청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작전 타임이라는 건 3분인가 줄 텐데 예. 한 30분 이상을 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군인들 응원팀을 그 사이에 더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사기를 진정시키기. 가지고 완전히 그 진정시키려고. 배국 예. 것도 양쪽 우리 팀 있는데 당신들 팀 있는 데를 다 둘러싸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젊은 그 군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했겠습니까? 그 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감히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종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공이 오는 방향으로 우리 팔을 내밀어 드린 것이다. 네. 난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되질 않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대 가기 전부터 배구를 했던 선수들이고 가서도 훈련은 적게 오고 배구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지면 그때 당시에는 기합도 받을 때잖아요. 그럴 때인데 우리가 이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휴스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21대 21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두 점만 먼저 딴 사람이 이기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실수하더라고요. 서브 넣으면서 매트에 걸려서 실수하고 세게 넣어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예. 그때 나는 그 신앙 간증 측면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그 백봉시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시면은요 그 노인네가 예. 완전히 90도로 구부러진 할머니예요. 근데 거의 한 당시에 10cm 아이가. 정도를 예. 뛰시더라고요. 어. 땅에서.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기뻤는지. 뭐를 두드릴 것이 없으니까 네. 막 옆에 양자기 같은 거 밥 먹고 난 그런 걸 갖다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찬정성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건 네. 이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우승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팀들 같이 재산용사님한테 그때는 우승기도 받았고 우승컵도 받았고 상장도 받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서 뵙고 사진을 찍은 것이 네. 있습니다. 이 사진을 네, 저기, 가지고 예, 오셨어요. 예. 성탑에서 찍은 그렇습니다. 사진. 예. 저 이제 재산종사님 가운데 계시고 옆에 그 응산 이완철 종사님이십니다. 예. 그 옆에가 이제 본타운 양해기양 종사님. 당시 전주교당. 예, 부교무로 교무님.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열만에 계시고요. 예, 여기 보는 쪽에서 좌측에 보면 이제 곤타운 종사님도 그 옆에 계시고 네. 여기 지금 가운데 쭉 옷 입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런닝에 원불교라고 크게 써붙였네요. 예, 저기 유니폼 대용으로. 저 뒤에 가운데 예. 있는 게 전데 아. 저는 그 정 선수도 못 됐어요. 그때 후보 선수라고 그래서 혹시 정 선수가 다치거나 이러면 이제 대신 들어가는 후보 선수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네. 있는 사람이 지금 서울교당 다니고 있구만요. 예. 지금 뭐 상장을 정말 그 본타원님이 착 펴들고 계셔요. 예, 그때 저 사진을 찍는 분이 지금 저는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큰 사진기로 찍을 때인데 그 사진기 저 상장 그 오물이라고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세상 사람 누가 믿겠냐. 그런데
웃음기하고 커본 그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상장을 상장의 펴물어서 내용에. 거기에 이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저걸 증명으로 표한다고 저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정말 그랬더니 멋진. 이제 그 예. 이튿날 전북일보 신문에 약체 원불교 우승하다는 타이틀로 대서특필로 났는데 그래서 그 대서특필로 난 그 기사를 제가 지금 전북일보 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저 의형제를 맺은 분이라서 그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 오래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산으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기사를 못 찾았습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사진이에요. 정말 추억의 사진이고 길이길이 네. 남을 그런 기념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그 신앙생활 동안에 종교 이적을 3번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나머지 또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당시 이렇게 배구대 때뿐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남대전교당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산종사님을 배웠는데 대산종사님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당시에? 그때는 저는 처음에는 그 어른이 이렇게 가시면 위를 갖추고 계시질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탈하게 계시거든요. 예. 그런 데다가 많은 군중들이 그때는 왔죠. 또 전국에서도 오고 또 교무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그냥 처음에는 크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것보다는 평범하신 종교 지도자구나 이렇게만 모실 정도로 생각이 되었는데 법문을 하실 때면은 그냥 제 그 속을 아시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한테 가는 도수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제 자서전에도 여기 나중에 소개되려합니다만 제가 14년을 대산 종사님한테 여름 휴가에 갔어요. 지금은 여름 휴가를 회사 측에서 오히려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여름 휴가를 안 주려고 할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제가 그 대산종사님 계신 곳이면 만도가 됐든 삼동원이 됐든 금팽이 원팽이 됐든 제가 그 있는 곳으로 예. 그 주재하시는 곳으로 제가 매년 여름 휴가 4박 5일 주는 그 기간을 그리 갔어요. 그게 계속으로 하루도 안 빼고 한 해도 안 빼고 빠짐없이, 예. 14년을 제가 14년을. 대산종사님한테 예. 갔죠. 근데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막연히 간 것이 아니고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가기로 날짜가 정해지니까 기도하고 또 갈 때는 옷도 새로 세탁해서 입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깨끗이 몸을 정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간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때 장산종사님이 계셨으니까 장산종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가는데 제 가족하고는 많이 못 다녔어요. 저 혼자 많이 다닌 그런 계기가 됐죠. 네, 그렇군요. 한두 해도 아니고 14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히 해마다 스승님을 뵈러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또 갈 때마다 이렇게 정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정말 자랑스럽고 또 우러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또 말씀을 받들기도 하고 숙제도 내주시고 또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노력도 하시고 감정도 받고 그런 시간도 있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제가 하나의 평범한 교도지 큰 뭐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단 내에서도 그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좋으니까 가서 저 주위에 그 여러 대중 있는 주위에 앉아서 그냥 저 혼자 좋아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짝사랑한 거죠. 앉아서 법문 받들고 예. 또 어디 이제 그때는 이제 오전 법회 보시고 동룡추나 서용추에 이렇게 목욕을 많이 가셨어요. 계곡에도 가시고 계곡에 그러셨죠. 가셔서 예. 그 이제 와선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따라가 가지고 그 주위에 가서 같이 이제 모시고 또 근접해서 모시든 못했어요. 네, 예, 먼 발치서. 먼 발치로 그렇게 이제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정말 특별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대산종사님의 어떤 특별한 뜻으로 목숨을 구했던 그런 네. 내용이 있어요. 좀 전해주시죠. 제가 그 43살 때인가요? 그때 삼천리 자전거에 대전 지점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장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뭔 공문이냐면 한국이 경제개발도상국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제 마케팅을 공부를 해서 세계로 향하는 그런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그 될 것이다 해서 마케팅 교육을 기획했던가 봐요. 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각 기업체에 내노라한 기업체에서 이제 부장급 또는 과장급들 중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일본 마케팅 교육을 우리가 이제 벤처마킹 하기 위해서 간 거죠. 한데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선정됐으니 준비하라고 그런 이제 공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외국도 처음 나갈 때지만 지금은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잘 입던 옷도 벗고 오히려 떨어진 옷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떨어진 옷이 뭐예요? 새로 한국 맞추고 예. 외국 간다고 처음 해외를 막 가니까. 이발도 하고 예.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희망에 차고 이제 집에도 혼자 일본 가기도 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이제 다 하고 만나는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일수가 14박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국가적인 큰 그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에서는 이제 저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출발 전 3일 전에 대산종사님이 선모 오시는 거예요. 꿈에. 네, 선모 오는데 큰 안반을 들으시더만 제가 누워있는 제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치니까 제 안반이 깨질 거 아닙니까? 깨지니까 유혈이 낭자한 그 모습을 제가 또 보네요. 그 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피가 막 낭자하고 그 얼굴이 깨져가지고 있는데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 유혈이 낭자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가 깼어요, 꿈을. 깨서 이제 하도 꿈이 불길하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숨을 푹 쉬었더만 집사람이 옆에서 자면서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예. 그때는 뭐 꿈 얘기는 잘 안 한다고 할 때인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불결하다고 내가 참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랬더니 잘 될 테지 하면서 위안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튿날 회사를 나가니까 그러니 마음이 안 좋아갖고 나갔죠. 예. 나갔는데 본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그 출장에 자네는 못 가게 됐네. 하는 전화를 사장이 직접 오셨어요. 예. 그런 일 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할 일이 아니죠. 뭐 부장이나 또 담당 직원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종사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더니 이렇게까지 또 손해를 끼치는구나. 내가 그간에 대산종사님한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약간 순간적으로 원망을 했죠. 섭섭한 마음이 예. 있었겠네요. 그러나 어쩌게 합니까?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이제 말았는데 3일 후에 이제 서울서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예.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 동경에 가면 그 아카사카라고 하는 적판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그게 한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서 자는 호텔이에요. 거기를 예약을 했던가 봐요. 그 자던 날 저녁 14박 15일이니까 첫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호텔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45명이 가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못 갔으니까 43명이 갔을 거 아닙니까? 43명이 그날 저녁에 다 열반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칼라 테레비가 없을 때입니다. 흑백 테레비를 보여줄 때인데 그 불이 나서 예. 우리나라 투숙객들도 살려고 막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 국내 TV에서 보여줬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대산종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저는 못 갔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막아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TV를 보면서 오전에
삼동으로 갔어요. 가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별거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재산종사님한테 오태투전을 해본 일이 없어요. 서서 그냥 공소문하게 드렸는데 예. 저도 모르게 그냥 땅에 엎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산종사님이 제 모습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자가 왜 그런다냐? 장사님 보고 예. 자가 왜 그런다냐? 물어봐라. 장사님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갔더니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참 성현들은 그렇게 법문이 금방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 서문에 은생의해와 해상의원이 있다. 너희 해를 비춰주지만 분명히 은혜도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고 안 그랬냐. 네. 알아봐라. 틀림없이 너를 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면 그 예.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누가 나를 해를 줬을까? 그 법문을 받들고 이제 거기서 하루쯤 참 앉은지 모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43살인데 우리 사남매 애들이 학교 다닐 때입니다. 또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예요. 네. 제가 그때 열반 들었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못 가던 이유나 좀 알자. 그랬더니 본사에 부장이 있었어요. 네. 그 부장이 이 부장의 발령을 받는 시간적으로 저보다 선임 부장이고 회사의 취직도 저보다 먼저 들어왔고 나이도 나보다 많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본사의 부장이고 나는 지점의 부장이지 않습니까? 뭘로 보든지 자기가 가야 되는데 나를 사장이 보낸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장한테 대든 거예요. 사장이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걔도 안 보내버리면 되지 하는 식의 방판매기를 하느라고 저를 못 가게 했던 건데 그 해가 저에게 그렇게 은혜로 돌아왔다. 그 말씀하고 법문하고 그냥 딱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그 종교적 신앙도 그렇지만은 이 신앙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재산종사님을 그렇게 그 뒤에도 계속 모시고 지금도 경륜도 받들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뭐 미미하지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 돋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창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서울 개봉교당 연산 김원도 중사와 함께했습니다. 연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